그 다음에 숯불방을 파요. 파가지고 숯불방을 파가지고 바깥에다 물어내가지고 숯불방 판 번데기들이 바깥에 그렇게 나오는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먹이가 부족할 것 같으면 일벌방을 파가지고 바깥으로 퍼낸다 얘기입니다. 예. 일벌들이 태어날 그 일벌들을 제거시켜버려. 왜냐하면 먹이가 없으니까 다음 태어나올 벌들이 많으면 자기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일벌방까지 파버려요. 그래서 지금 몰동 식량을 미리 줘가지고 어느 정도 그 당시에 가면은 그들 을 파지 않게끔 조금씩 가지고 그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일벌방을 파지 않게끔 만들어가지고 지금 9월 한 10일경에 가서 벌들이 무난히 태어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는 중간에 벌집에 있는 일벌방을 싹 파버리고 빈집을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관리 방법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보고 배우실 겁니다. 예. 우리가 일단 벌통에 가서 보면은 벌들이 세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벌이 소비의 벌이 어느 정도 붙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 도장을 딱 찍어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모든 질병을 동반한 저희들 상당히 벌 숫자가 소비마다 벌이 많이 붙어있죠. 그래서 다른 질병이 유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예방하는 방법이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뭐냐면 벌들을 먹이를 적당히 활력 있게 주고 벌을 밀집시켜 붙여가지고 벌들의 질병이 오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것이 우리가 벌을 질병이 왔을 때 그 치료하는 방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고 또 염두에 두셔가지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벌을 보실 때 의심나는 점이 있으면 수시로 저에게 질문을 해주세요. 자, 전번에 우리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왕을 이쪽으로 양성했잖아요, 그죠? 양성을 했는데 그 새로운 왕들이 지금 다 태어나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멍이 빵 뚫려져 있죠. 여기 보면은 돌아가시 보시면 알게요. 요것이 바깥에서 일벌들이 긁어주고 여왕벌이 안에서 긁고 해가지고 여왕벌이 여기서 태어나왔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가 그 먼저 주에 우리가 이식을 했는데 만 11일 만에 태어난 것이 먼저 월요일 날 태어나왔어요. 저 둘러가면서 보세요. 예. 나오기 전에 넣어야 됩니다. 나오기 전에 이식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나왔겠죠. 우리가 11시에서 12시쯤 이식을 했잖아요. 그럼 그것도 오후에 여왕벌이 태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오기 전에 다른 벌통에다 이식을 해가지고 나오게끔 만듭니다. 만들어서 저 여왕벌이 태어나면 약 한 지금 오늘이 4일째 되죠. 월에 화, 수, 목 3일째 되죠. 3일째 되면 여왕벌이 몸이 아주 적어요. 우리가 산란하는 여왕벌은 몸집이 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왕벌이 몸이 아주 적어요. 그게 일벌하고 구분이 잘 안 된다 얘기입니다. 왜 구분이 안 되냐면 몸집이 크면 날 수 없잖아요. 날아서 공중에 가서 교미를 몸집이 크면 날 수 없잖아요. 몸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약 3-4일 지나서 한 5일째까지는 날씨가 좋으면 이 벌들이 여왕벌이 유해 비상을 합니다. 유해 비상이 뭐냐면 지형을 익히는 정찰 비행을 해요. 하고 나서 일주일째 가서 교미를 하게 돼요. 교미를 하는데 전에는 우리가 고공 촬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왕벌은 평생 한 마리의 숯불하고 교미를 해서 일생 동안 알을 낳는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는데 고공 촬영을 해보니까 실제로 10회 이상 짝짓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각각 다른 숯불하고 그러니까 처음에 비행을 한 일주일째 가서 비행을 해서 짝짓기를 하고 나면은 숯불의 저정량이 여왕벌 몸속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숯불의 고하는 이렇게 빠져버립니다. 빠지고 그 숯불은 죽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른 숯불들이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짝짓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해가지고 여왕벌이 산란력은 숯불과 관계를 얼마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의 수명이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 짝짓기를 10회 이상 해가지고 다른 숯불들의 정액을 많이 몸속에 지니면 쉽게 말해서 실탄이 많은 거죠. 수정을 만들 수 있는 실탄이 뱃속에 많이 있는데 만약에 한 서너 마리의 숯불하고 짝짓기를 해가지고 이를 실탄을 쏘고 나면 나머지 실탄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왕벌이 알을 많이 낳으면 하루에 한 3,000개 이상 알을 낳는데 그 소모량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좋은 숯불하고 짝짓기를 좋은 여왕벌이고 수명이 오래 간다. 그래서 뱃속에 있는 실탄이 떨어질 것 같다면 여왕벌이 명을 다 하기 때문에 일벌들은 이것을 알고 새로운 왕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전성왕대라 그러는데 여왕벌이 명을 다해서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는 일벌들이 새로운 왕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가 전성왕대. 그리고 왕이 실종돼 가지고 만들어내는 왕을 우리가 변성왕. 그 다음에 벌집 안에 벌이 가득하고 식량이 많아서 식구가 많아서 분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자연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명칭은 그렇게 붙이지만은 이 다 변성이다 입니다. 왜냐면 자연왕대에서 나온 것도 일벌이 될 수 있는 알이고 변성왕대에서 되는 알도 일벌이 되고 전성왕대에서 나온 것도 다 일벌이 될 수 있는 알인데 그 알이 어느 방에서 무엇을 먹고 자랐느냐에 따라서 여왕벌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왕벌 집 속에 들어가서 산란해서 왕이 되는 알을 우리가 만약에 일벌방에 들어있다면 그 일벌방에 있는 알은 처음에 부화할 때 제리를 얻어먹고 부화해가지고 그 다음엔 꿀과 화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쉽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똑같은 알인데 그거가 우리가 구성된 형태에 따라서 자연왕이나 전성왕이나 변성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죠? 구분을 하는데 다 똑같은 수정란이다. 똑같은 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왕벌이 산란을 시작하게 되면은 다 알을 이렇게 낳게 되잖아요. 낳게 되면 약 3일이 지나서 4일째 가서 알이 이렇게 눕습니다. 처음에는 알이 방에서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알이 이렇게 누우면은 이것이 부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자연 상태에서 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벌들이 그 방을 에워싸고 열을 발산을 합니다. 닭이 알을 품듯이 일벌들이 거기다 약 39도의 열을 발산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일벌들은 열을 얼마나 낼 수 있느냐? 한 60도 정도의 열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말벌들이 벌통 안에 와서 할 때 에워싸고 죽이잖아요. 죽는 것은 일벌들이 에워싸서 열로 죽이는 것이지 침이 안 들어가. 열 마찬가지로 벌들이 그들이 반려를 할 때는 60도 정도까지 열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을 부화시킬 때는 반드시 반려를 시켜가지고 알을 부화를 시켜서 화분을 먹고 꿀을 먹고 그 다음에 일벌은 21일 만에 태어나오고 숯벌은 23일 만에 태어나오죠. 그죠? 태어나오는데 여왕벌은 16일 만에 태어나오는데 똑같은 알인데도 먹이를 어떻게 공급받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여왕벌이 될 수 있고 일벌이 될 수 있고 숯벌은 무정란입니다. 그러니까 일벌방에서 나온 여왕벌 몸에서 나오는 그 자체의 단독 알만으로서 구성됐을 때가 숯벌이 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숯벌하고 일벌하고 여왕벌이 어떻게 수정란하고 무정란을 각각 구분해서 놓느냐 조금 의아심이 가죠. 그죠? 의아심이 갑니다. 왜냐면 숯벌이
이런 방에는 무정란을 낳고 일부 방에는 수정란을 낳는다 이겁니다. 숯벌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몇 마리? 숯벌은 게 아니고 그들이 필요로 하면은 여가리에다가 숯벌방을 만들어서 아래쪽 하단부 하게 되고, 또 빈 공간 있잖아요. 공간에도 보면은 벌 세리기 좋은 것은 반드시 숯벌방을 만듭니다. 왜 숯벌방을 만드냐면 그들은 왕이 실종되는 것을 대비해 가지고 항상 숯불이 있어야 되잖아요. 숯불이 없는 동안에는 여왕벌이 자기네들의 여왕벌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있어도 숯불을 미리 만들어 놓지 않으면 짝짓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숯불은 그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시기에 가서는 숯불을 몰아내고 숯불방을 제거시켜버리고 안에 충을 다 파내요. 예. 그때는 서리가 올 때 되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예. 이식할 때는 플라스틱 자체를 소비 쪽으로 이식합니까? 그것을 완전히 봉해가지고 태어나기 직전에 뜯어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이제 왕이 없는 벌통에다 갖다가 이식을 합니다. 그죠? 예. 왕이 있는 통에는 안 되죠. 그죠? 예. 그리고 만약에 왕이 있는 통에 처녀왕이 나온다 하면은 처녀왕은 구왕을 죽여버리죠. 왜냐면 새로 나온 처녀왕은 동작이 빠르잖아요. 알을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왕은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벌들이 생활사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생활사를 다시 한번 보면은 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어린 벌들은 육아를 하는 모든 그 집안에서 종사를 합니다. 새끼를 키우고 새끼를 돌보고 또 그 자체의 온도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일령이 차면은 그 다음에 청소 작업을 하고 일령이 차면은 나가서 꿀을 따오지. 그죠? 꿀을 따오는 벌들은 대개 태어나온 지 한 15일 이상 돼야 되는 벌들이 꿀을 따오게 됩니다. 어린 벌들은 아무리 바깥에 꿀이 많아도 비행력이 없으니까 꿀을 채집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벌을 키울 때 항상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지역을 잘 파악해가지고 어느 15일에 여기 아카시아 꽃이 핀다. 그러면 우리가 5월 15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15일 이전에 태어나오는 벌을 최대한으로 많이 확보를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래야 외역보니까 아니요. 근데 우리가 역으로 벌을 잘못 관리를 해가지고 아카시아 꽃이 피는 시점에서 외역봉 숫자는 적고 어린 벌들만 많을 때는 소모성 있는 벌만 있지 채집해 없는 벌들이 없으니까 꿀이 점일이 안 돼요. 그죠? 비축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벌을 그 지역에 꽃 피는 개화기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어느 시점에 가서 육아에 집중을 해가지고 그 시점에서 역봉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때 가서 태어나오는 벌이 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꿀을 많이 뜰 수 있느냐 없느냐의 관건이 달려있는 건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걸 잘 모르고 그냥 벌이 풀어나는 소비를 넣어서 정소를 해가지고 받다 꽃 피는 시점에 가서 역봉 숫자는 적고 유봉 숫자만 많아지만 꿀이 모이질 않죠. 그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꿀이 모이질 않아. 왜냐면 먹어 치우는 식구는 있고 나가서 버는 식구는 적으니까. 그리고 그 시점에 가서 벌통 내부에 소비의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유밀도 결정됩니다. 만약에 벌통 내부 구조가 벌들이 육아를 하기에 적당한 그런 조건으로 갖춰 있다면 벌들의 모든 힘은 하죠. 그들도 모성애 갔으니까 자기 종족 보존을 위해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되면 꿀 수집, 화분 수집을 우선으로 하게 되죠. 화분이 있어야 새끼를 키우고 그러니까 꿀 수집과 화분 수집으로 또 육아에 모든 힘이 기울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꿀을 뜨는 방법은 조기의 벌을 육성해 가지고 그 시점에 가서 최대한으로 외역봉을 많이 만들고 내역봉 숫자를 저기 만들어 가지고 태어나는 벌 숫자를 육아의 부담을 얻게 만들고
채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벌통을 가지고 한 통에서 숯불을 한 대, 많이 따야 2대밖에 못 따는데 어떤 사람은 한 통에서 6대 5대를 뜬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충적으로 벌이 어느 종자가 좋아서 꿀을 많이 채집해 주는 종자가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육종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수밀력이 따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벌의 수밀의 결정력은 종에 있는 것, 내부 구조의 형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꿀이 모이고 안 모이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왕 한 마리에 이것은 수밀력이 좋다 해가지고 한 마리 팔고 그걸 사다 쓰는 사람들이 있고 종자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아니냐? 벌의 종은 어떤 종자가 제일 좋으냐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종자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능력을 가진 종자. 그러니까 우리 기후 풍토에 적응되고 순화된 종자가 좋은 것이지 외래종이 들어와서 그것이 우리한테 도움은 안 된다 이게. 왜냐면 외국의 미론 여건하고 우리 미론 여건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해양성 기후를 띱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바닷바람이 들어와서 미론이 풍부하고 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좋은데, 우리 기후는 사막 주기적으로 기후 패턴이 변합니다. 3일 정도 3, 4일 후 우기가 들어오고 이렇게 변화 과정이 심한데, 이 변화가 적응할 수 있는 벌은 우리 풍토에 적응된 종이 가장 적합한데, 그 종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열성인자는 우리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도태되어 버리고 우성인자만 남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죠. 열성인자나 우리 생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다연 도태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보면 벌은 새로운 종자를 가지고 새롭게 접종을 해가지고 새 벌이 태어난 것이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벌은 F1이 형성되지 않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미를 공중 10회 이상 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어느 숯벌하고 교미하느냐에 따라서 그 태어나는 벌의 성능이 각각 틀릴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성능이 각각 틀려요. 그 틀린 성능을, 자, 어떤 때는 벌통 안에서 까만 벌들이 나오다가 어떤 벌들은 노란 벌이 나와. 그러면 숯벌의 정액을 어느 숯벌에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일벌들의 색깔 자체가 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면 한 통에서 우리가 여왕벌을 이식을 해가지고 여왕벌을 생산을 해냈을 때 여왕벌 색채가 검은색도 나오고 노란색도 나온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느 숯벌에서 교잡된 알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변화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F1이 성립 안 되는 데 대해서 어떤 특별한 우수종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죠? 특별한 종자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들이 종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번식 그 종자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인공 수정을 해서 만들어낸 벌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수정을 한 벌은 교미 상태를 우리가 한 마리 정도 하고 이렇게 교잡을 시켜가지고 종자용으로만 쓰지 우리가 생산용으로 쓸 수가 없어. 이건 실탄이니까. 이게 숯벌에 적이 없잖아요. 종자는 우리가 시험용으로 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과감하게 이것은 우리 전체의 벌을 이 종자로 갈아야 되겠다고 과감하게 시도했다가는 모든 질병이 돼가지고 그 봉장 자체가 폐쇄되는 실태를 많이 봤어요. 예. 그것이 우리 기후에 적응이 안 되고 외국 기후 풍토에 맞던 종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에 견딜 수가 없어. 우리 풍토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봉장 전체가 석고병, 부조병 이런 것 감염이 돼가지고 봉장 전체.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벌을 하시게 되면은 내 벌 종자에서 가장 성능이 우수해가지고 종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숯불은 다 제거시켜가지고 형제 교미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러니까 근친번식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기 가장 우리 벌을 잘 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몇 월달까지 채취해요? 뭐 꿀을 몇 월달까지 채취하는 게 아니고 꿀이 들어오면은 뜨고 안 들어오면 못 뜨고, 금년같이 기후 여건이 이렇게 가을 날씨가 굳어가지고 이렇게 돼서 감로도 안 들어오면 그 꿀을 채취할 수. 좋을 때는 어떤 때 감로가 이렇게 꿀이 들어와가지고 한 4번 5번 이렇게 채취한 적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후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꿀을 뜰 수 없는데, 대개 보면 우리가 5월달에 아카시아 꽃이 피고 이제 6월달에 밤꽃이 피는데, 꿀을 양을 얼마나 채취하느냐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꽃이 피는 시점에서 비바람이 때리고 하면 꽃은 져버리고 꿀은 못 뜨죠. 그러나 우리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꿀을 뭐 통당 1마리 정도 뜬다 하도, 힘든 경우에 따라서는 통당 2마리도 뜰 수 있어요, 여건이 좋을 때. 근데 그렇게 꿀을 뜨는 것은 모든 꿀을 뜰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놨을 때 가능한 것이 자연 상태의 벌로 가능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들 벌을 잘 배우시게 되면은 꿀을 뜰 수 있는 벌을 이런 방법까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된대요. 예. 자연 상태의 벌들은 그것이 형성되지 않고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출하를 하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씌워서 우리가 식물을 재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벌도 그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봄에 일찍 외부로부터 화밀이 분비되지 않은 시기에 벌들에게 화분떡을 줘가지고 벌들을 조기 육식시켜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 나가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다. 옛날에는 벌을 이런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아카시아 꽃이 피어도 통당 뭐 처음에는 꿀 한 통당 한 대 정도밖에 못 떴어. 그래서 지금은 벌을 조개 육성을 해가지고 벌 세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개성을 올렸기 때문에 채취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한 가지 또 아셔야 될 것은, 식물은 한 해는 성장으로 가고 한 해는 생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식하고 성장하고 변형이 되죠. 그죠? 왜냐면 식물이 그 자체가 생식으로 갈 때는 꽃을 많이 피워. 근데 아카시아 꽃이 잎이 없고 꽃만 많이 피우는 해는, 그 해는 잎줄기가 무성한 해는 그 해는 성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미론이 그 해의 기후 여건에 따라서 꽃 피는 것이 조정이 되는데, 4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수분이 충분하게 되면 식물이 그 생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장으로 가버리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물을 이렇게 재배할 때 우리가 비료를 줘가지고 질소 비료를 많이 줄 때 식물이 웃자라게 되잖아요. 웃자라게 되면 꽃 피움이 늦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꽃이 해년마다 같이 펴가지고 꿀을 같이 내느냐 하면은, 어느 해는 꿀을 많이 내는 해고 있고 어느 해는 그 해는 성장으로 기울었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채취하고 언제 정확하게 들어가요? 그것은 꿀을 뜰 수 있는 미론이 없어요. 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벌들이 나가서 꿀을 모아다가 저미를 할 수 있는 꽃이 있어야 되는데 꽃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꿀을 모읍니까? 여름철에 감로라 해가지고 식물이 잎에서 꿀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진딧물이나 다른 다른 기생충에 의해서 배설물이 그것이 이제 벌들이 물어와서 감로꿀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일기 복근이 좋아서 식물이 활발하게 을 다 저장할 수 있는 그 열매가 없어 출을 합니다. 그것을 이제 감로라 그래요. 이 달감자다 있을 감로라 그러는데, 종류는 두 가지가 있죠. 잎 나는 감로인데 성에 의해서 나는 감로가 있고, 또 뭡니까 선녀충
외국에서 도입된 선녀충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진딧물 같은 데 나는 배설물이 있는데, 우리가 진딧물이나 선녀충에 의해서 나는 감로는 비가 와도 꿀이 나요. 근데 광합성에서 의해서 일어나는 잎에서 나는 꿀은 아침에 이슬이 말라버리면 꿀이 안 들어와. 왜냐면 벌이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예. 나무에서 말라버리니까 벌을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벌이 새벽같이 활동해서 한 9시나 10시쯤 작업이 끊어진 건 우리가 그 감로, 우리가 말대로 그 감로고, 낮에도 는 잎에서 나는 꿀은 곤충의 배설물. 예.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아무리 꿀을 뜨고 밀원 자체가 꿀을 뜰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로 꿀을 뜰 수 있는 것이 이제 아카시아 꿀을 주로 뜨잖아요. 아카시아가 많으니까 아카시아 꿀을 뜨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건 아카시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아카시아 꽃도 한년마다 꿀이 많이 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해에는 잎이 푸르고 묻었을 때는 꿀 자체의 생산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봉을 해가지고 꿀을 1년에 얼마를 뜨느냐는 정해진 게 없어요. 그해 따라서 틀리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예. 일벌들의 리더라기보다도 이제 그 군인들이 행군하면 전투병 가잖아요. 그 다음에 부대들이 가는데 아침에 일찍 이제 전투병들이 지형을 익힙니다. 익혀가지고 어느 지점에 어디에 꿀이 있다는 것을 들어와서 동료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전달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육성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기점을 방향 회전을 하면서 돕니다. 그죠? 돌면은 기점 어느 거리에 꿀이 있다는 것을 동료들에게 나머지 동료들은 그 벌이 회전 방향에 따라서 같이 그걸 보면서 익힙니다. 익혀서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바깥에다 꿀을 이제 놔뒀잖아요. 지금 먹이가 없는 시점, 벌이 처음에 한두 마리가 왔다 가요. 그죠? 한두 마리가 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벌 숫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나중에 전체 벌이 움직여서 이리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초병들이 어느 위치에 어느 점에 어떻게 꿀을 줍니다. 예. 그리고 벌통에 있는 벌들이 그들이 나와서 어느 위치에 꿀이 있다는 것을 무조건 확인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깥 꿀이 나지 않은 계절에는, 지금 같은 계절에는 벌들이 통 안에 움직이지 않아요. 정치대에 벌들이 새벽까지 나가서 벌들이 합니다. 그죠? 예. 예. 저게 우리 벌통 내부는 가장 민주주의입니다. 모든 저게 그 구성이라든지 모든 권한은 이벌들이겠지. 모든 일벌들이 의사에 따라서 좌우됩니다. 예? 그건 저 벌하고 대화를 안 해봤는데. 근데 벌들이 상당히 영리한 것이 뭐냐면은, 여왕벌이 나쁘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사가지고 벌이 많을 때 이제 그 분봉을 내고 왕대를 달잖아요. 근데 여왕벌이 만약 교비를 나가지고 들어와서 불구가 되고 그러면 한 석장 3회 정도 가면 돼도 벌써 왕대를 달고 왕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첫째, 벌통 내부에 이렇게 점검을 해봤을 때 화분이 많이 남아있는 벌은 여왕벌이 부실한 거. 예? 왜냐면 화분이 많다는 것은 산란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먹이가 화분이 소모되지 않았다는 얘기. 두 번째로 가서는 산란권이 확대되지 않다는 것.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숯벌방 같이 일벌방에 돌출 부위가 태어나오고 있어요. 그럼 뭐냐면 일벌방에다가 무정란을 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왕이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왕벌이 조치를 하면 사람은 잘 감지를 못하는데 벌은 먼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왕벌이
그 안에서 모든 것을 우지차지한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죠. 근데 결정은 일벌들이 하고 살림을 나고 또 살림을 나지 않고 하는 것도 일벌들이 결정을 하고 또 새로운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일벌들이 이렇게 왕방을 만들어서 여왕벌이 알을 낳잖아요. 알을 낳으면은 조건이 좋을 때는 이 왕들을 일벌들이 보호를 해가지고 여왕벌이 파괴를 하지 못하게끔 보호를 하는데 만약 조건이 나쁘면은 여왕벌이 그것을 부시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번에 이충을 해서 올려놨잖아요. 밑에 왕을 가두고 위에다가 우리 이충을 해가지고 왕대를 키웠단 말입니다. 그 왕이 만약 위로 올라오면 왕대를 다 부셔버려요. 예. 그러니까 먼저 번에 그 늦게 계신 분들은 여왕벌끼리 싸움을 해서 한 마리 죽는 걸 보신 분들 있죠. 먼저 번에 일찍 가신 분들 못 보셨지만 보는데 한 통에서 두 마리의 거의 싸우면 누가 먼저 춤을 뽑느냐에 따라서 죽게 됐어요. 예,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두 마리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어요. 공존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공존하는 경우를 보면은 한 마리 여왕벌은 체력이 약하고 몸이 약하게 다른 여왕을 피해가지고 피내고 다니는 것은 맞닿지 않기 때문에 저거 하는데 대개 보면은 일벌들이 여왕벌을 공격해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만약에 다른 여왕벌을 지금 현재 여왕벌을 죽이고 다른 여왕벌을 유입했을 때 그 냄새가 자기들한테 적응이 되지 않았을 때는 공격을 해서 죽인다 이거. 여왕벌을 죽여버려. 그래서 우리가 여왕벌을 유입할 때는 반드시 왕궁에다 가두고 전에 있던 왕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왕을 유입했을 때는 반드시 3, 4일 동안 그들에게 냄새를 동화시키고 동요시켜 가지고 풀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으로 왕을 유입한 게 있는데 그것을 오늘 왕을 푸는 방법을 여러분들 올라가서 보시겠어. 그리고 또 처녀왕이 나왔는데 과연 처녀왕하고 지금 산란하는 여왕하고 그 몸집 형태가 어떻게 다른 것도 올라가서 실제로 보실 겁니다. 예, 그래서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렇게 벌들이 과정이 변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몸소 이렇게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여왕벌이 산란을 뭐 한 3,000개 낳는데 그냥 무조건 3,000개를 낳는 것이 아니고 일벌들이 숫자에 따라서 여왕벌이 알을 낳을 털을 얼마나 닦아놨느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만약에 소비를 10장을 넣어놨는데 벌은 한 장 벌밖에 안 되면은 벌은 한 장이라도 산란 가잖아요. 그러니까 일벌들이 육아할 수 있는 능력만큼 산란을 합니다. 많이 낳아야 키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육아를 제대로 하고 여왕벌을 많이 낳게 하기 위해서는 벌들이 많아야 된다. 일병 없이 키우려고 그러면 소비를 여러 장 것이 아니라 벌들 숫자보다 소비 매수를 적게 해가지고 되도록 압축시켜가지고 벌들을 밀집시켜 나가면 좋은 벌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갑니까? 월동용 일벌을 많이 이제 이렇게 식품에서 흡당해야 된다고 네. 그랬는데 그좀 산란이 적용이 벌이 세력이 약하잖아요, 그죠? 약하면은 산란을 지속적으로 해. 제게 보면 9월 20일 가면 좋은 벌들은 산란이 중단되는데 약한 벌들은 산란을 지속적으로 해. 그러면 그것이 다 벌이 되느냐 하면 그때는 환경 여건이 벌이 될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는 벌들이 산란을 육아를 하기 위해서 벌들이 늙어 죽고 지금 육아방에 있는 벌들은 제대로 태어나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벌들은 결과적으로 폐사하고 말아. 무슨 말이냐면 있는 벌은 늙어서 단명하고 지금 현재 키워오는 새끼는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체력 소모가 되면서 벌들 구성을 못해. 그러나 체력이 좋은 벌들은 일찍 단산을 해요. 일찍 단산을 해가지고 그들이 월동할 채비를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보다도 그들은 자연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순응해 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런 방법을 많이 써요. 가을에 왕을 가두고 산란을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장 있고
을 갖게 되죠, 그죠? 근데 자연상 적합하다는 겁니다. 예. 벌 소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렇게 바꿔주니까 언제 폐기를 시키는 게 아니면 뭐? 폐기시키는 게 아, 소비가 묵은 소비. 아, 묵은 소비는 대개 보면 너무 묵어가지고 저거 한 것들은 우리가 그 폐기를 시켜야 되겠죠. 왜냐면 벌방이 좁아지고요. 예. 기간은 우리가 봐서 탈라를 많이 하고 이런 것들은 벌방 전체가 까매요. 아래 위에 할 것도 까만데 육아하기에 적당한 것은 밑부분이 검고 위에 흰 부분이 있어요. 그죠? 밀방권에는 희지요. 그런 것은 더 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 우리 인간의 역사보다 벌의 역사가 한 2만 년 앞섭니다. 앞선데 그들이 간이 없죠, 그죠? 간이 없습니다. 간이 없고 그 다음에 폐도 없어요. 폐도 없으니까 그들은 간이 없으니까 쓸개도 없겠죠, 그죠? 우리 간 옆에 쓸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죠? 쓸개도 없으니까 소화력이 약하죠. 예. 근데 이런 벌들이, 그리고 벌들은 항체를 구성하지 못해. 우리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우리가 몸에서 항체가 형성되죠. 그리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일주일 정도는 대개 자체에서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바이러스는 우리가 퇴치시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고열이 동반되고 다른 질병들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병원에서 해열제와 우리가 그 항생제를, 벌들은 그 항체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벌들은 그들 나라 방법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병 기어나와서 죽고 가서 나가서 죽어버려. 그래서 자기 종족들에게 병을 전파하지 시키지 않고, 또 벌들이 이제 분봉한 거 이제 딴 살림을 차린 걸 분봉이라 그러는데, 분봉 나가는 것은 묵은 집을 버리고 새 집으로 이주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에 모든 병원체를 다 떨쳐버리고 새로 나가서 살아요. 그래서 이것은 묵은 벌집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다 폐쇄하더라도 또 새로운 개체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벌들이 그들은 그들대로 살아나가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곤충들이나 우리가 일반 동물들하고 그 살아가는 방법이 그들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 것이지만 질병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대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벌을 이제 한 곳에서 집단으로 많이 육수하게 되잖아요. 그럼 묵은 벌집도 계속 쓰게 되고 모든 질병이 동반돼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닭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집단으로 저게 뭡니까 양육을 해서 알만 빼먹고 우리가 저 닭들이 모든 질병에도 내성이 없고 그다음에 자 이런 데도 내성이 없으니까 뭐 집단 병에 걸리면 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조류 인플루엔자가 그렇게 무섭다 할 것 같으면 지금 야생하는 청동오리나 기러기 이런 건 한 마리도 없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방사를 해서 자연 상태에서 살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자연에서 섭취를 합니다. 그죠? 섭취를 하는데 우리는 닭의 알을 일단 혹사를 시키고 닭에 대해서 그들이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시켜버리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에서 순응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역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것에서 많이 키우기 때문에 역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으로 모든 여건이 불리해. 먹이 자체도 보다 화분자 그걸 집단으로 많이 수용하는데 그들이 필요한 걸 충족시켜 가지고 질병에 걸리지 않게끔